네, 시향 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오후장 흐름 정말 좋은데요. 그 전에 이광무 대표님 모시고 자세한 흐름 또 프로그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 양지수 상승 출발했는데요. 네. 지금 오후장을 지금 보면 12.69% 오른 2,368선에 지금 보이고 있고 10시 40분 정도에 조금 하락세를 보였지만 그래도 상승 출발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또 코스닥에서도 지금 7.70% 오른 759.61포인트로 지금 네. 현재가 유지하고 있는데 오후장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일단은 오늘 이 미증시에 대한 반발 매수세, 저가 매수세에 대해 힘이 입어서 네. 오늘 우리 증시도 좀 긍정적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나와 있는 시황이라든지 전반적인 요인들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차트 지지를 위한 그리고 내일장을 좀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 장 중에는요, 오전장 동안에 전강 후양으로 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후 시장이 되면서 좀 낙폭을 좀 줄여가고 있고 반등을 보이면서요. 차트적으로 했을 때 아래꼬리가 좀 만들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양봉이 연출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이 장중에 FOMC라는 일정을 앞두고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시장을 관망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내일까지 좀 시장에 대한 경계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확실한 방향성을 띠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이 차트 지지가 나오는지 기술적인 지지 테스트를 할 것 같고요. 이 때문에 좀 이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좌지우지하는 종목들보다 빠른 이슈에 있는 개별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전강 후약으로 밀리는 모습 보였는데 또 점점 가다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낙폭을 줄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제 특징주를 볼 텐데요. 일단은 자율주행차 상승으로 인해서 국토부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27년까지 레벨 4 또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로 인해서 인프라가 마련을 했는데 이와 관련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일단은 자율주행차는 사실 올해 들어서 꾸준하게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섹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 정부에서 새로운 육성 정책의 하나로 이 주제를 많이 꺼내 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국토부로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기조를 다시 발표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2025년도, 2027년도에 대한 기간을 명명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정책에 대한 배경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써먹을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자율주행차는 현 정부 내에서는 관심권에서 계속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 그 25년 UAM 서비스 네. 상용화 시작으로 인해서 또 항공 모빌리티가 구현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로봇과 드론을 활용한 무인 배송 또 이르면은 23년에 이제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흐름도 자율주행차 또 상승에 의해서 좀 상승 종목들이 조금 일어날까요? 일단은 혁신 모빌리티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명명이 좀 되었고, 이 때문에 자율주행차 키워드 못지않게 UAM 키워드도 관심을 좀 받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현 정부에서 초기 때 인수위를 통해서 혁신위원회 여기서 이제 육성 정책에 대한 내용들, 그 안에 또 UAM이라든지 자율주행차를 새롭게 신설을 하면서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과학기술 관련해서는 계속 회자될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이야기 드리겠고요. 일단은 뭐 자율주행차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좀 테마적인 이슈로 해서 좀 같이 움직임이 남았는데요. UAM도 마찬가지로 계속 좀 우리가 익숙했던 종목들이 또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과학기술이 이제 회자되는 모습에서 또 이 종목들도 계속 지켜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네. 자율주행차 상승으로 인해서 스마트카 자율주행주 또 그런 상승 종목들이 저희가 지금 일어나고 네. 있는데 LMS나 파인 디지털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이와 관련된 소식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일단은 자율주행차 키워드로 해서 오늘 큰 움직임이 나왔던 거는 네. 모트렉스라든지 네. 아니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장 초반에 움직임이 상당히 강했었거든요.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장중에 15%까지 변동성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 때부터 해서 시초가
신고가를 보였는데 지금 현재도 플러스권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두 종목들은 오전장에 크게 움직임이 나왔다가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지금 음봉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 자율주행차 키워드가 나왔을 때 항상 거론되는 종목이었고요. 지금 모트레스랑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보시게 되면은 자율주행차 솔루션에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 V2X라든지 아니면은 ITC라든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교통망 관련된 자율주행차가 구현될 수 있는 시장 환경에 대한 키워드가 나온다라면은 또 거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시장에 대한 움직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좀 관심 있게 계속해서 관심권에서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관련된 종목 안에서는 모트레스를 가장 좀 대장주 역할, 탑픽 종목으로 보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한 추세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면은 다른 후발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율주행차 상승으로 인해서 스파트카 자율주행주 종목들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들어온 플라잉카도 상승을 하는 추세도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상승 종목들에 의해서 베셀, 또 기산텔레콤 등이 상승을 맞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을 해서 또 들어온 플라잉카 종목들도 상승 흐름 또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실적으로 지금 구현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UA임 사업이라든지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그러니까 교통. 공동교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단어가 언급이 기억이 나질 않네요. 일단은 대중교통. 이 단어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이 대중교통 관련해서 이제 먼저 시스템을 만들면서 시장의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UAM 기술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만큼 이제 이 대중교통에 대한 키워드를 따른다라면은 결국에는 정부 주도로 해서 또 정부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배경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키워드는 좀 관심 있게 계속해서 좀 거론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일단은 UAM 관련해서는 파이버 프로라든지 아니면은 베셀이라든지 이와 같은 기업들이 준비가 되는데 이들 종목들도 오늘 장 초반에 좀 거래량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위치로 봤을 때는 지금 베셀의 주가가 대장주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격적으로 했을 때 6,200원 라인대가 유지가 된다라면은 또다시 한번 좀 가격적인 탄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사실 그동안에 좀 최근 기간 동안에요 거래량이 많이 급감하면서 시장에서 좀 소외 현상이 좀 있었는데 최근 일주일 사이 동안에 거래량이 좀 유입되면서 변동성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UAM 기술 같은 경우에는 방산 혹은 이 정부의 좀 명확한 정책이 좀 더 나온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현재로 봤을 때는 직접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때는 아니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슈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대응으로 보시되 그래도 항상 어느 일정한 가격선이 지켜진다라면은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UAM 그리고 자율주행 키워드는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관심권에서 주제를 놓고 좀 주가 차트도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대중교통 키워드로 또 정부 정책 배경이 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일단은 UAM 또 그리고 자율주행차 상승에 대해서 좀 이 시각 상승 종목들에 의해서 좀 집중해서 살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인해서 2차 전지주가 상승을 했는데요. 테슬라가 독일 내 판매화가 시작을 됐습니다. 또 그리고 독일 배터리 생산 장비가 미국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것일까요? 이 흐름도 같이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테슬라 모터스가 독일 지역 내에서요 판매 호조를 이뤘다는 것이 가장 큰 뉴스였고요. 이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곧잘 잘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2차 전지 종목들이 시장이 어려웠었을 때도 그래도 시장을 좀 이겨내는 종목으로 많이 분류가 됐다는 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독일 지역에서의 이 판매 호조라는 것 사실
사실은 유럽 경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경기 위축에 대한 좀 이 부정적인 내용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이어졌다는 것. 특히나 전기차 판매량이 앞으로도 2배의 숫자의 성장률로 보이면서 계속 시장 진입을 잘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성장력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의심 없이 또 뉴스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대에 의해서 또 상승하고 있고 또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 함께 보면 좋겠다는 대표님 의견이 있었습니다. 테슬라가요, 상하이 공장 네. 증설을 마쳐서 주간 2만여 대 생산을 했는데요. 또 테슬라가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생산 라인을 시험 가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연속성인 것 같아요. 최근에 네. 와서는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렇게 좀 주력 셀 기업과 주력 소재 기업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보 모터스라든지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오늘은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들은 좀 쉬어갔지만은 KEC라든지 삼보 모터스라든지 그리고 인지 컨트롤스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이 오늘은 좀 새롭게 좀 부각을 나타내면서 큰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일단은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호재 뉴스가 중국에서의 사실은 판매 호조가 중국에서의 생산량 증대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중국에서의 생산 재개 그리고 이 기업 가동률에 대한 증가가 전반적으로 봉쇄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소식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이 뉴스가 좀 주력이다 보니까 테슬라 모터스에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먼저 주목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그밖에 테슬라 모터스 관련된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종목들 주력으로 좀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와 관련해서는 모델 3, 또 모델 Y, 또 일일 생산량 각각 2,000대, 1,200대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테슬라는 요즘 또 상하이 공장 연간 생산 능력 100만 대까지 목표를 해서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 같고 또 대표님께서도 2차 전진주는 계속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다음 이슈는 항공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팬데믹 종료 발언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상승하는 종목들이 보이는데 이와 같은 흐름도 대표님께서 같이 봐주시죠. 네.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이 네. 팬데믹이 이제 종결된다라는 소식 네. 확정적으로 나온다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미국의 대통령이 이만큼 좀 그래도 언급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팬데믹에서 이제는 좀 엔더믹 이런 같은 내용들이 좀 진행된다라면은 상당히 좋지 않을까 긍정적인 내용인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이동 거리에 대한 제한이 해제되고 또 그리고 이제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가 활발해지지 않을까. 글로벌 전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 경기 재개에 대한 키워드를 따르는 종목들이 오늘 좀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팬데믹 종료를 인해서 일단은 항공주가 상승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 여행과 또 면세점 또 카지노 종목들도 상승 흐름세를 이어갈 것 같아요. 이와 네.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경기 재개,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주가 당연히 좀 주목을 받겠죠. 네. 일단은 오늘 이 팬데믹 해제에 대한 뉴스 종료 관련이 좀 나고 난 다음에 항공주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일단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밖에 LCC 항공들이 모두 주목을 받았는데요.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행 재개에 대한 뉴스가 좀 빈번하게 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이 때문에 이제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가격적으로 본다면 25,000원 라인대는 이제는 좀 단단하게 저점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밖에 이제 아시아나 항공이라든지 그리고 저가 항공인 제주항공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군들이 같이 함께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은 TA 항공과 같은 종목들도 같이 함께 움직이면서 모든 항공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로 해석이 좀 되었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리오프닝에 대한 키워드를 따를 수 있는 숙박이라든지 카지노 그리고 여행 관련된 종목도 모두 다 움직임이 나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이 정책 그러니까 입국자 이 PCR 검사 해제에 대한 문제가 좀 다시
좀 해소가 되면서 여행주들 모두 투어라든지 그리고 하나 투어 이와 같은 종목군들이 최근에 좀 꾸준한 상승세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국내 항공사가 이제 중국 노선이 또 2배 이상 증가하는 영향을 좀 비추어서 7개 국내 항공사가 기존 주 15회였는데 32번 또 중국 본토 운항을 한다고 해요. 이와 관련해서 여행 레저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나투어 같은 또 레드급 투어도 상승 종목으로 흐름을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집중해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면세점주도 상승할 것 같은데 호텔 네. 신라라든지 또 신세계, 또 현대백화점 상승 종목들도 상한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네.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호텔 신라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이 경기 재개에 따른 이제 여행 재개를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10월 달부터는 자유로운 여행이 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우리나라 에서 이제 미국 이제 일본으로 가는 여행에 대한 활로가 생겼는데 일단 일본 내에서 방역이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일본 안에서도 여행 재개가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일본 여행 관광객들도 우리나라에 올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측면 본다라면은 숙박 관련된 기업들, 호텔신라 뭐 네. 여행 뭐 면세에 대한 모멘텀도 있겠지만은 이와 같이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일단은 호텔신라가 이와 같은 뉴스가 전해지면서 최근에 주가가 괜찮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양봉이 좀 다수로 좀 보이고요. 그러면은 최근에 시장 자체는 상당히 좀 장중에 밀리는 모습들 많이 보여주었는데 호텔신라는 그래도 좀 이 하방 지지를 좀 먼저 확인을 해주는 모습이었고 오늘은 좀 리오프닝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최근 가격권 안에서는 신고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고점 있는 위치는 좀 벗어났고요. 박스권도 돌파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추세 지속으로 호텔신라 좀 지고 가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로 본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호텔신라에 대한 실질적인 실적 변화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8만 원대, 8만 5천 원 라인 때까지 올려다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호텔신라는 계속 상승하는 종목이고 또 지금 올라가고 있고 8만 원이나 8만 5천 원대 집중해서 보면 좋겠다 대표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일본을 말씀을 네. 아까 해주셨잖아요. 근데 네. 일본이 이제 입국자 제한 해지를 하면서 무비자 이제 관광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또 그거와 관련해서 또 우리나라가 CPR도 폐지가 됐고 해서 한국 화장품들이 저희가 상승하는 종목들로 이제 집중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와 네. 관련해서는 흐름도 어떻게 보시나요? 뭐 같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여행, 레저, 조금 전에 숙박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네. 가장 소비 상품이 될 수 있는 화장품 종목들도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겁니다. 네. 일단 이 부분들로 해서 어제 이제 화장품 종목들 움직임 괜찮았었거든요. 토니모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츠한불이라든지 이들 종목들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 생활건강 같은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큰 탄력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캐시카우를 면세점 그리고 특히나 방한하는 외국인들, 특히나 중국인들에 대한 수요로 많이 이제 실적을 보였던 기업들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 중국에 대한 방한 중국인들에 대한 수혜를 뉴스가 좀 나올 때까지는 조금은 좀 등락이 좀 무겁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때문에 최근에 다시 소비 상품으로 화장품을 본다라면은 차라리 뭐 좀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츠한불이라든지 토니모리 뭐 혹은 뭐 클리오 이와 같은 종목들을 보시는 게 조금 더 가벼운 움직임이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 관련주에 대해서 또 상승하는 종목들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청단 글로벌도 상승하는 종목들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청단 글로벌, 한국 화장품 등 상승 종목들도 있는데 청단 글로벌도 조금 약간 저희가 좀 네. 갖고 있으면 좀 좋을까요? 어제도 어떻게 사실 이 될까요? 종목을 네. 좀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요. 네.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 가격적으로 이 9,500원 라인대가 유지된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네. 어제 얘기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10,000원, 11,000원대까지 움직임이 나왔던 모습을 보시면은 역시나 좀 차트적인 힘이 좀 강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청단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유입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무역 루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일본에 대한 이 여행 재개에 대한 모멘텀을 어제 가장 크게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실질적으로 10월 달부터 여행 재개에 대한 부분들, 또 무역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본다라면은 청담 글로벌은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오늘 11,000원대까지 다녀오긴 했는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봤을 때 12,000원 선에 대한 목표가를 보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기간적으로 본다라면은 10월부터 재개되기 때문에 적어도 10월 초반에 여행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좀 사전 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뉴스화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들 종목들도 모멘텀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담글로벌 무역 활성화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1200선까지 목표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카지노주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또 상승하는 종목들이 파라다이스나 GK에 또 강원랜드들이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는데 이 카지노주도 이 이슈에 관련해서 조금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리오프닝에 대한 키워드 있는데요. 네. 일단은 카지노 기업들이 큰 수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 여행 재개에 대한 포인트가요. 일본 여행 재개, 일본의 방역 완화, 일본인들에 대한 해외 여행도 가능하게끔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앞단에서도 이야기 많이 들었지만은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많은 이 여행 재개에 대한 숫자가 중요하진 않아요. VIP 숫자가 확실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일단 뭐 개방에 대한 부분들, 좀 방역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보여줬기 때문에 카지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행 소비를 한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조금 더 이 여행 소비에 조금 더 이 VIP 성격의 사람들이 먼저 좀 여행을 더 쉽게 가겠죠. 네. 특히나 이제 카지노 기업들의 VIP 숫자로 봤을 때 중국인들 그리고 두 번째가 일본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방역 완화에 대한 키워드가 카지노 기업들에게는 정말 큰 수혜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행 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보다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사실 상당히 먼저였고 또 꾸준하게 지속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다라고 드릴 수 있겠고요. 저는 지금 추세가 상당히 좋다라고 봅니다. GK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달여 이상의 기간 동안에 꾸준하게 오르는 분위기 그리고 색깔로만 봤을 때 음봉보다는 양봉이 많죠. 네. 그러니까 시장보다 투자 심리가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장중에 꼭 조정보다는 반등하는 모습들, 회복하는 모습들을 잘 보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인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 가격대에서 고점을 넘어갔습니다. 새로운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두 달여 가까운 시간 동안에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추세 지속으로 봅니다. 추세가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뭐 단순하게 얘기 드리면은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꾸준하게 들고 가는 전략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지노 관련주가 추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가지고 갈 만하다고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더 집중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특징주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 시간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화천기계가 29.95% 오른 5,25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스트 아시아홀딩스도 29.94% 오른 217원에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대원 하성도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16.76% 3,245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먼저 화천기계를 보시자면 일단은 지금 29.95% 5,250원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화천기계 특징주로 보신다고 하시면은 이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화천기계는 뭐 개별적으로 경영권 분쟁 뉴스가 나왔죠. 이 때문에 아무래도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내용들이 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도 갭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꾸준하게 상승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오늘 장 초반 때부터 해서 강한 움직임이 연출되었고요. 시장과는 무관하게 좀 개별적인 이슈로 해서 크게 움직임이 나왔는데 참 다행인 거는 빠른 시간 동안에 급등세를 보였다는 거예요. 일단은 시간을 두고 가져갔다라면은 어제 상승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아마도 좀 매물 공방이 좀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제도 상한가였고 오늘도 상한가를 도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단기 급등은 확실히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경영권 분쟁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좀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목표가에 대한 부분
부분들을 설정하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만약에 오늘장 이 장 후반 1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이 시간 동안에도 만약에 상한가가 풀리게 된다면은 여기서 수익을 마치겠어라는 매도 대기자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제는 상한가가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이 부분들 좀 면밀히 보셔야 될 것 같고, 풀린다라면은 중요한 가격선을 대략 한 4,900원 라인대, 이 라인대를 중요하게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단기 접근은 사실은 좀 무의미하다. 이제는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탄력에 대한 테스트로만 계속 갈 것 같기 때문에 차트적 대응이 중요한 자리다. 일단은 경영권 분쟁이 좀 긍정적인 뉴스는 맞지만은 이미 노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경영권 분쟁 소송 소식에 연일 상한가를 치고 또 화천 기계가 이로 인해서 상승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음 특징주를 보자면은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입니다. 151억 규모의 제3자 배정 또 유상 증자 소식의 상한가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지금 29.94% 오른 217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이 기업에 대한 주가를 보시게 되면요, 가격이 오늘 상한가 연출돼서 217원입니다. 네. 워낙에 좀 시장에서 신뢰감 갖기 어려운 가격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100원대 있었던 종목이 이 유상증자 뭐 3자 배정까지 뉴스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은 자금 조달 뉴스만 나와도 기업이 멀쩡하구나, 돌아가나라는 이야기로 좀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가격으로 보여주는 것만큼 실질적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신뢰감이 크게 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점상한가 연출돼서 뭐 내일 이 거래가 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질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가격으로 보여주듯이 접근 의미 없다. 예. 이 종목은 그냥 네네네네. 관망만 하자, 네. 지켜만 보자라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네,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는 좀 관망만 하자는 종목으로 좀 보자, 대표님의 의견도 있었는데요. 마감 장까지 양지수도 집중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세계경제TV는 투자자분들을 위한 정보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또 노란톡에서는 세계경제TV 검색하시면 장중 내내 또 이강무 대표님과 소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